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요. 의료진까지 감염됐고 전북에서는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책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한두 명 환자 나왔을 때는 뭔가 뭐 심각한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네요. 감염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첫 환자가 5월 4일 날 입국해서 5월 11일 날 증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첫 환자가 4개 병원을 거쳐서 20일 날 확진돼서 국가 격리병상에 격리가 됐는데요. 네. 9일 동안 4개 병원을 거치면서 뭐 의료진 또 가족 주변에 사람들이 노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무방비로 노출이 됐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분들 중에서 밀접한 접촉을 했던 분 중에서 지금 부인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그분의 딸, 진료를 했던 의사 4분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무방비 상태로 9일 동안 환자가 여러 분을 접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밀접 접촉자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예. 초기 방역에 좀 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상세하게 해왔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속도로 본다면은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난밤에 이제 5번째 환자, 그러니까 이 첫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예. 이 가장 최근에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최대 잠복기 2주를 따지면 다음 주 말까지가 고비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말이요. 예, 이것도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2차, 3차 접촉을 차단하고 감염을 차단했을 때 다음 주 말까지가 고비일 것이고 만약 예. 아직도 방역에 틈이 있다면 그 다음 주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전염력 하면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를 전염시키느냐 하는 R더시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 예. 일례로 홍역의 경우는 18입니다. 한 명의 홍역 환자가 18명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네. 전염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독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1.5명, 1.8명인데요. 네. 지금 메르스는 0.6명에서 0.8명입니다. 낮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염력은 신종플루에 대비해서는 전염력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죠. 예. 네, 2명의 확진 환자가 1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전염력은 있지만 신종플루처럼 빠르지는 않다. 이번처럼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밀접한 접촉한 사람에서는 계속 환자가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게 침이나 뭐 타액 같은 걸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확진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비말이라고 하는 네. 물방울이 한 5마이크론보다 큰 물방울은 이렇게 튀면서 주변에 1, 2m 반경에 있는 사람의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진 환자의 이제 밀접 접촉자, 현재 4명의 2차 감염자도 확진 환자의 2m 이내에 밀접에 접촉했던 가족, 의료진에 국한된 것이 예. 지금 이 비말을 통한 또 직접 접촉을 통한 접촉자 감염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당연히 의사를 찾게 될 텐데 이번에 이 의사가 감염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병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뭐 의사
의사가 건강해야 될 의사가 환자가 됐다 보니 놀랍겠죠. 그렇지만은 확진 환자를 이제 진료했던 의사가 면전에서 진찰도 하고 청진도 하고 문진도 했는데 불과 뭐 1m도 안 되는 앞에서 메르스 환자가 기침하고 재채기하면 그 침이 그대로 환자로부터 의사로 면전으로 그냥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진료하는 의사가 감염될 수가 있고 실제 사우디에서는 1000여 명의 환자 중에 한 20%는 확진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만큼 에볼라나 신종플루, 사스처럼 이 메르스의 경우도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장구 없이 직접 환자를 접촉했을 때는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 교수님, 지금까지 이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세 번째 확진 환자를 간병했던 따님이 네 번째 예. 확진 환자로 나왔는데 초기에 뭐 미열과 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도 이하라고 해서 확진 검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뒤늦게 며칠이 지나서 검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확진 검사 기준을 38도 이상이라는 걸 너무 까다롭게 고집하다가 확진을 놓쳤고 뭐 그 확진이 늦어졌다는 거는 그 시기에 많은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융통성 없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좀 더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 확진 검사를 하는 것이 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북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역시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중동 지역 방문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최근에 갑자기 환자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북 환자는 뭐 의심 환자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의 이제 유행 지역은 주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요르단 이쪽에서 이제 낙타 농장이나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그런 역학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예. 그러고 나서 2주 이내에 뭐 열이 나고 기침,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의심하는 것이지. 네. 지금 전북 환자의 경우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지역인데 지금이 뭐 5월이지만 일부 봄감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열도 있고 기침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이제 메르스가 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도 메르스 아닐까 하는 이런 또 국민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닌 분도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위생 수칙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메르스는 호흡기 감염이고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주변 내 2m 이내 감염을 호흡기 비말로 시키고 직접 악수를 한다든지 직간접 접촉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또 뭐 필요할 때 마스크 쓰고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그때 2009년에 잘 지키셨잖아요. 손소독제도 쓰고. 예. 그런 것도 이 메르스에 역시 적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개인위생 수칙은 2009년 신종플루 때 지켰던 수칙을 기억하셔서 똑같이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의 교수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